오늘은 챗GPT 하루 만에 끝내기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공지능 부분이 무척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AI 기술이 자율주행을 가져왔죠. 이미 그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구간 안에는 자율주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은 챗GPT와 제미나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도 많은 기능이 있는데 과연 챗GPT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챗은 채팅한다는 거죠. GPT라는 말은 묻고 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는 묻고 답하는 그런 생성형 AI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GPT에게 한번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챗GPT를 만든 회사는 무엇이냐? 챗GPT를 만든 회사는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중화된 건 사실은 1,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주로 검색을 했죠.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는 걸 했는데, 이제는 보고서, 이미지 작성, 이미지 생성, 그 다음에 코딩, 그 다음에 심지어 동영상까지 아직 많이 보완이 돼야 되지만은 그것을 전체를 지금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1년간 한번 안 쓸동하는 그런 거 말고 자주 쓰고 내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GPT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챗GPT라는 것은 그 뜻은 챗은 채팅하는 것이고 GPT는 채팅하면서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구나 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셔도 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챗GPT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챗GPT에게 무슨 일을 하나요? 물으니까 영어로 쫙 나와버리죠. 그래서 내가 물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때 어떻게 물었냐면은 한글로만 대답해줘. 또는 서술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뭐라고 하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는, 질의를 잘하는 것을 모아서 판매를 합니다. 왜냐면 누가 그거를 사겠나지만 실제로 그 프롬프트의 모임이란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챗GPT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고 글쓰기도 도와주고 공부와 정보를 씁니다. 요즘 학원을 점점 안 가는 이유가 물론 사람이 일단 적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없고 하여튼 교육을 받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지만은 그런 내용도 크게 있고 또 무엇이냐면은 이제 선생님을 대신하는 AI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묻고 싶을 때 물으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설마 이게 있겠냐면 그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려워하고 궁금한 그런 내용들의 지식과 정보를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물으면 바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 스터디하기가 좋아졌죠. 또 그리고
번역 언어학습. 내가 한국어로 하면 일본어, 영어 각국의 나라를 번역해 줍니다. 참 놀라운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삼형시를 지면 계속 삼형시도 지어야지. 꼬리말 읽게 하면 꼬리말 읽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썸네일도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롱폼을 하면 썸네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생성해줘요. 또 코딩을 하면 몇 달을 배워야 구구단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초 이내에 다 만들어내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을 해야 될 일을 챗GPT는 불과 수분 이내에 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챗GPT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꼭 필요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한테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프롬프트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알려줘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롬프트가 뭔지 알려줘 하니까 이제 무슨 대답을 해주겠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프롬프트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느냐 글이나 질문을 말해요. 쉽게 말해 애에게 보내는 지시문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 옛날에 도스 시절 때 프롬프트는 무엇이냐, 주인에게 명령을 입력해도 좋다는 그런 신호를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프롬프트를 했는데 생성형 AI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방금 챗GPT가 우리에게 답을 내줬죠.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문장이나 질문을 뭐라 한다?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는 내용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화면에 표시하는 명령을 주는 그 지시, 또 명령문 또는 입력값, 그것을 무엇이라냐?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챗GPT는 크론이나 또는 엣지를 사용하면 되는데 크론이 조금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챗GPT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기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고, golden in, golden out. 금이 들어가면 금이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즉 주인이 정확하게 입력하면 컴퓨터는 정확한 결과값을 주고 주인이 쓰레기 값을 입력하면 즉 나쁜 값을 하면 엉터리 대답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왜 중요하느냐? 너는 예를 들어서 시인이야 또는 너는 작가야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작가로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너는 시인이면서 작가야. 너는 시인이면서 작가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렸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내과에 대해서 내가 몸 상태를 묻겠다. 너는 내과 의사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음을 딱딱 정해주고 정확하게 지시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시인이고 작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를 하나 지어보라고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홍길동 이름으로 삼행시를 적어줘 또는 지어줘. 자, 이 친구는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삼행시 질문을 쉽게 짓겠죠. 자, 홍길동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달라니까
홍처럼 붉게 태어오르는 마음으로 길을 열어 세상을 바꾼다. 동틀 무렵 새 희망을 품네. 금방 이렇게 만듭니다. 사람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이 이제 9월 중순이 오늘 9월 18일인데 9월에 적합한 시를 작성해줘. 9월에 적합한 시를 작성해 두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명령을 주고 보니까 불과 수초 이내에 여러분 답이 나왔죠. 9월의 시. 선선한 바람이 골목을 스친다. 여름의 뜨거움이 살짝 남아 가을의 황금빛이 천천히 스며든다. 쭉 이렇게 시를 적어줬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뭐냐면 사람의 언어를 계속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전에는 영과로서 코딩에서 프로그램 움직였는데 이제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무척 발전되고 우리가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도 100%라는 것이 없듯이 이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본인이 학습이 안 된 거는 엉터리 결과를. 근데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하냐면 환각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물어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환각현상이 무엇인지 알려줘.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환각은 사람을 꾸미거나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실제로 없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현상을 뭐라 한다? 환각현상이란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먼저 이렇게 접하신 분들은 컴퓨터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성형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언어를 자꾸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이 안 된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마치 맞는 것처럼 엉터리 답을 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환각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예요. 금방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막 각국을 번역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영어로 번역해 달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을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해 주라고 했습니다. 방금 이거를 환각현상을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해 달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로 나왔습니다. 밑에는 일본어로 나타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챗GPT 뿐만 아니고 제미나이 이 생성형 AI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내 생활에 학습하면 남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생활에 많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피 뭡니까? 번역을 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구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해주면 좀 정확하게 너는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 선생님이라면 글을 쓸 때는 글쓰기 선생님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내려주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니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쭉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묻고 답한다, 그 다음에 번역도 한다, 대화도 한다, 그 다음에 공부도 알려준다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도 뭐 1년에 한 번 쓸똥말똥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참 좋은 기능이네, 이래서 내가 배워야 되겠네, 그걸 이제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게 교재도 만듭니다.
자, 그럼 교재도 만든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교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 30대의 기억력과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차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노화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또 그거를 뒷받침해 주려면 이런 이제 생성의 AI와 친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시니어들을 위해서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채널 이름도 뭡니까? AI 시니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이 홍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를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홍보 아지트라는 채널을 얼마 전에 또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챗 GPT 교재를 만들 거야. 너와 같이 공조로 할 생각이니 잘 만들어, 목차를 생성해줘. 자, 이게 이제 제 머리에서 사실 나오는 것보다는 거의 다 뭡니까? 챗GPT에서 나오는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챗GPT와 제가 공조를 해서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챗GPT 시니어용 교재 예시 구성 1. 챗GPT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했죠. AI와 챗GPT 개념 설명. 2. 챗GPT 시작하기. 회원가입과 접속. 회원가입하고 접속하는 것은 너무너무 인터넷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이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구글 들어가서 이제 chatgpt.com 치시면은 챗GPT 접속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입하시면 돼요. 이메일 주소 넣고 비번 치면 아주 쉽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단원에서 2단원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3단원 글쓰기 도움받기. 이메일 편지 보고서 작성하기, 맞춤의 글쓰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마면서 글 써주세요. 글이 아니고 저는 이제 삼행시를 적어주세요. 또 9월달에 만난 시를 적어주세요. 해가 적어주는 걸 보셨습니다. 자꾸 그 발전시키는 건 이제 본인들이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4단원에서는 이제 정보 검색과 활용, 요약 정리 기능 활용,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 질문하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다면 이제 질문의 난이도를 점점 높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서 사업을 할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를 하겠다. 스터디 카페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을 생활 속 활용, 여행 계획을 짜죠. 내가 2박 3일로 강원도 어디를 갈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는 여행 전문가로서 나에게 알려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리를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치 콩나물국을 잘 끓이는 그 레시피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 내용들이 많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게 됩니다. 6단은 재밌게 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책을 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챗GPT와 제가 이제 공조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저작권이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챗GPT로 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도 찍었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여기 다 이제 뭐라고 찍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경영기획 전문가야. 특히 스터디 카페 창업 전문가야.
창업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한다면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려면은 전세를 구해야 되죠. 뭐 센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책도 시설도 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시장도 분석해야 되죠. 이거 보십시오. 스터디 카페 창업 핵심 포인트: 시장 조사, 입지 선정, 운영 콘셉트, 브랜드 앤드 마케팅, 재무 계획, 운영 조작,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놓습니다. 그럼 재무 계획에서는 임대를 하려고 인테리비, 시설 장비가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고정비는 임대료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다. 손익분기점 어느 정도 돼야 손익이 생긴다 하는 내용들이, 딱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줘. 이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직접 안 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스터디 카페 창업 가이드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계획 샘플 추가해서 실행력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만들어 줬다는데 지금 파일이 안 보입니다. 파일이 보이지 않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줘. 자, 이래가 이제 내가 다운받으실 때 해달라 하니까 텍스트 파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터디 카페 창업 .txt 다운로드 해가지고 클릭하면 여기서 다운받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보다시피 사업계획서도 정말로 아주 짧은 시간에 사업계획서까지 생성하고, 그리고 파일로 다운되는 데까지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